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오늘도 여야를 통틀어서 대권주자 지지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인문학 작가로 알려져 있는 천준 씨가 다음 주에, 내주에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을 출간한다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윤 전 총장 측은, 작가 측이 아니라 윤 전 총장 측은 작가의 취재 과정 중에서 이런 저서를 쓴다는 것을 알았고 제3자적인 시각으로 다루려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신빙성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자적인 시각이냐 아니냐보다는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 관한 사실들이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은 2017년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검이 꾸려졌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은 특검 단장은 특검은 박영수 특검인데 거기에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 총장으로 있을 당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이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정권이죠. 법적으로 다투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월 말에 특검 수사가 이제 본래 검찰로 이관이 됐고 그리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 이재영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되니까 이 형평성 문제 등등을 생각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책에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리고 구속을 주도한 쪽은 김수남 당시의 검찰총장 쪽이었지 윤석열 총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2009년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때도 불구속 수사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 집안 사람들은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대통령 선거에서 윤 전 총장도 본인은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는 말을 여러 번 주변 사람에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였죠. 거기 신촌 유세 현장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다가 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올해 초 이 최경환 부총리가 교도소로 면회온 야권 인사와 얘기하면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런 사람들 대권 후보감이 아니고 딱 한 사람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그게 안 보이냐면서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을 호명했다고 합니다. 사표 낸게 전입니다. 검찰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기획원 근무할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모신 적도 있고 또 제자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쓰는데 윤석열 총장 측이 얼마나 관련된지는 모릅니다. 아주 관여를 했는데 간접 관련이 되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책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묘한 파장을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기대하고 노리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 입당을 앞둔 정지작업, 자기에게 비토를 한다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지작업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누굽니까? 친박 세력, 태극기 세력 또는 강경 보수 세력에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불구속 입장이었다. 두 번째는 원래 보수주의자로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의 유세 현장을 아버지와 같이 찾기까지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박의 핵심 측근,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홍준표, 무슨 안철수, 뭐 유승민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거론했다는 것 등등은 이것이 홍보성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해명성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화해까지는 하지만 이런 등등으로 우호적인 메시지로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수환 당시 검찰청장 쪽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는 그쪽 입장이 뭔지 사실이 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친박 세력이 이런 윤석열 총장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를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또 모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보수주의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배경이 뭐고 이건 진짜 사실인지 여부도 논란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앞으로도 야당 내부에서나 또는 여야 간에도 논란이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는요, 오늘자 기사에서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주축이 돼서 꾸려진 모임, 국회의원들 모임이 열린 토론 미래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오늘 조찬 모임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취소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왜 그랬느냐, 자기 뜻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되고 알려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참석을 보류한 걸로 알려져서 이것이 확대 해석이 돼서 당분간 입당을 보류하면서 국민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또 이 윤석열 총장이 국회의원을 한두 명도 아니고 30여 명을 무더기로 상견례를 한다든가 이런 걸 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개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있다고 보도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정진석 의원이 누구냐, 이 모임을 주도하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총장 대통령 만들기에 드러내놓고 앞장서고 있는 의원입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소설이다, 오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자, 이것이 부인이든 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소식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본인의 무슨 대변인이 있다거나 본인이 있다든가 이게 아니고 카더라 전원 형식으로 누가 만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보기엔 이렇더라, 내가 누구에게 만났더니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전원을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저는 이제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지난 3월 4일 날 총장직에서 물러간 후에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얼굴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건 딱 한 번입니다. 4월 7일 날 보궐선거 당시에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붙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투표수에 등장했을 때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주어로 하는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되는 공식 메시지는 한 3번 나왔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이틀 전에 또는 현충일이면 지난 5일날하고 6일날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 씨하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 회장 전준영 씨를 만났을 때 이때도 윤 총장이 직접 얘기한 거야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사진 같은 것도. 그런데 실제로 그럼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지난 3월 19일 날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의 명예교수를 만난 걸 포함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쭉 만났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 일부 언론에 먼저 소식이 알려져요. 그 다음에 다른 언론이 확인하고 따라가면서 보완을 하든지 하면서 보도하는 형식이 됐다 이거죠. 또 그때 만나서 무슨 말을 했냐는 것도 윤석열 총장 쪽에 그를 만난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언이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학자들 말고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아까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 윤희숙 의원 또 통화를 했다는 뭐 등등 몇 명 의원들 통화를 접촉하는데 더 이렇게 전원 통신이 많아졌어요. 카더라 통신. 카더라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통화했다. 이런 거.
대선 출마 이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전하고 친구다, 지인이다, 측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방향도 오락가락 혼선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가장 혼선이 벌어진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장모에 관련해서 10원 한 장도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보도된 거, 이거는 정진석 의원이 전한 겁니다. 내가 윤석열 총장하고 장시간 동안 대화도 하고 술도 마셨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 라고 전해서 언론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고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여권에서 10원 한 장 피해를 안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이 이어지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좀 당황도 하고 황당해하면서 해당 발언은 와전됐다고 해명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혼선이 생기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한동안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감이 있었기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뭐 어느 신문에다 입장을 밝혔어? 그래 맞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선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보고 대통령을 출마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다. 원희룡 주지사 이분도 대선에 출마하려고 준비 중인데, 정치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 정치공학적 친문을 하지 마라. 당당하게 총장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본인을 위해서나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본인을 위해서나 야권 전체를 위해서 윤 총장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명을 끝내고 국민과 언론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데도 지금까지 계속 전원 행보를 하고 있으면 피로감, 신비주의가 아니라 피로감은 쌓일 만큼 쌓이고 10원 발언, 10원 한 장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쾌, 거북한, 오버한 발언 같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처럼 상대방에 공격할 빌미를 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정진석 의원도 아마 하나도 피해 준 거 없다는 걸 저렇게 표현했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본인으로서는 지금 검사를 하다가 지금 정치 인생을 바뀌는데, 그것도 대권 도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검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할 수도 있고 매사를 조심조심해서 나름대로는 경기원 스케줄을 짜가며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이 궁금증, 기대감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며칠 안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이 생각을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쯤에는 공보팀이 꾸려진다고 해서 좀 지켜는 봐야 하겠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자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일이면은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고 곧바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크든 작든 간에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인 시작이냐 비공식적인 시작이냐 뭐 어쩌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나 대통령에 도전 안 하겠다는 건 뭐 할 수 없지만 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신비주의 속으로 남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목소리를 직접 내든 공보팀을 통해서 딱 부러지게 내면서 이제부터는 국민에게 알릴 건 알리고 평가받을 건 평가받고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개인 윤석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신비주의적 행동, 전원 행동, 자맹 행동 이거를 줄이거나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